네,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죠. 뭐, 그렇죠. 뭐, 박정희 전 대통령 얘기까지 하게 됐는데, 뭐, 그러하다 보니까 우리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다시 또 우리 남한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이 남한을 바라보게 될 때 꼭 어떤 이 친일, 반일 프레임, 여기에 또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보면.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내 수업 시간에 여기서 이제 박정희 뭐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친일 또는 뭐 일본 장교 출신이라는 것을 여기서 내가 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보면. 다만 이제 이런 것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관점에서 항상 그 북한을 우리가 자유롭게 볼 수 없는,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지점에 서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자기의 어떤 이 일제 장교 출신이라는 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재임 기간에 한 18년 뭐 5개월인가 있었죠. 그때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박정희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의 김일성은 그야말로 이제 이게 인민들이 추앙하는 항일 독립을 운동을 했던 투사 그런 뭐 유격대 대원 뭐 이고 그다음에 박정희 전 대통령 자신은 일본 이 장교 출신이고 친일을 했던 뭐 그런 것이 항상 자기를 아프게 하죠. 그런가 하면 박정희 대통령은 뭐죠? 자기 이름도 창씨 개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이제 뭐, 어,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뭐, 다카키 마사오라든가, 오카모토 미루라든가, 뭐, 그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철저히 이제 일본 장교가 되겠다고 했던 그런 경력들이 항상 자기 발목을 잡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김일성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하고 하는 것이 이제 북한의 김일성에 대해서 가짜 김일성을 이제 자꾸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이 가짜 김일성이 논란도 사실은 좀 뭐 시간이 되면 뭐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뭐 여러분들이 학생 여러분들이 그렇게 관심 있을 분야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뭐 넘어가는 거예요. 특히 우리 이 나라에 있었던 그 일종의 그 이명형 그 교수라든가 또 뭐 또 일본의 도쿄 대학에 있는 그 대학의 교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그 북한의 그 김일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가짜 김일성이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그러는데 어 근데 왜 그런 오해를 받게 되냐면 이제 이 김일성이 처음 평양 시가지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보면 김일성이가 전설적으로 항일 독립 운동을 했던 뭐 그런 사람. 그래서 이제 이 조선 팔도민들은 김일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한 연령도 좀 있는 그런 사람쯤으로 생각했는데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김일성이라고 하니까 좀 오해를 했던 것이죠, 보면. 그것은 이제 좀 한번 다시 볼 것이고요. 김일성은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지역이 지금 만주 이 일대 여기 따라고 그랬죠, 보면.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 유격 대원들 있죠, 항일 유격 대원들. 또 이제 이들이 결국은 조선혁명군에 나중에 이제 편입이 되고 또 특히 가장 세를 들려 크게 독립운동을 했었던 시기는 뭐냐면 여기 보면 동북 항일 연군 뭐 이게 뭐 말 그대로 이제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보자면 동쪽 북쪽 방향에서 이제 일본에 대항하는 항일 연군이라는 건 호칭을 왜 붙였냐면은 이제 연합군이죠, 보면 이제 이제 그 팔도에서 조선 팔도에서도 오고 만주 지역에서도 이제 어 뭐 유격 대원들이 또 결성이 되어지고 또 그러면 연해주 그 일대에 있는 유격 대원들까지 다 합쳐서 연합군인을 만드는 보니까 연군이라는 호칭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북 항일 연군을 결성하게 해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죠, 보면. 동북 항일 연군의 활동지를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 일대 만주 지역이 일대 여기 보면 제1연군, 제2연군에서 뭐 막 제 몇 쭉 있어요, 보면은 제1군연군 활동 지역, 제2연군 활동 지역, 뭐 제3연군 활동 지역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특히 이제 김일성은 이 백두산 이 일대 이 지역에서 활동을 했던 거니까 이 지역에서 일연군 지역에서 활동을 했던 거죠 보면. 근데 이제 이 어린 나이에 김일성이 이제 뭐 본인 나이 그야말로 한 19, 20살에 어, 독립운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 뭐 다른 그 빨치산 유격대원들은 뭐 없었겠습니까? 다 뭐 나이가 뭐 3, 40, 4, 50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그 젊은 나이에 그 이 유격대원들을 이끄는 그런 그 대장 역할을 하고 그랬는가라는 것은 우연찮게 이제 뭐 이것을 좀 깊이 들어가 보면은 뭐 일종의 이제 그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간에 그 뭐 여러 이제 이 일제 강점기 그때 이제 그 관동군의 뭐 여러 가지 그 이 교전도 있었고 또 그들로부터 굉장히 뭐라 할까 한번 그 관동군의 추격을 받으면은 유격 대원들이 많이 부상도 입고 또 사망도 하고 타격을 많이 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보면. 근데 그것보다도 내부적 어떤 그 혼란, 내부적 어떤 그 이 대립, 이게 이제 김일성이를 빨리 그 이 부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줬던 거죠. 일종의 이제 그 왕문청 사건 같은 것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남만 참변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독립 운동을 하던 사람들끼리도 서로 다투는 거예요, 보면. 이제 왜 다투냐면은 이제 서로 이념 지형이 좀 달라요, 보면. 여러분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이제 민족주의 지형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던 거예요, 보면. 민족주의 진영 사람들은 좀 뭐 글쎄 이제 이제 글쎄 이제 저 자유주의 사상과 그 공산주의 사상이 아닌 자체적으로 민족주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또 그들과 대립할 수 있는 그런 공산주의 운동 또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과의 대립 반목이 같은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서로 이거 이념 대립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간에 뭐 반목하고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1920년인가요? 그때 21년인가요? 뭐 자유시 참변 사건도 또 발생하죠. 그 자유시 참변 사건은 독립운동가들에게 치명적인 뭐 큰 뭐 타격을 입는 그런 일제 사건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뭐 그 여기서 이제 자유시 사건까지는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빨리 이제 나가고 뭐 그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했던라고 그래요 보면. 그러다가 이제 광문청 사건이라든가 남만 그런 참변에 의해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희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가 하면은 이제 민족주의 진영 계열과 또 공산주의 진영 계열과 서로 이제 밥먹고 대립하고 또 그러다 보니 거기서 이제 또그 독립운동 노선을 놓고 다투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이게 하면서 이제 김일성이가 이끄는 부대 뭐 유육대원들 여기 보면은 그 동북 항일련군 이 활동을 유지하고 뭐 그래서 그 핵심 대원들은 뭐 한 2, 30명 됐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많을 때는 일개 한 중대 병력 정도 되고 그러다가 이제 어 여기 보면 유격 대원들이 있죠. 보면 동북 항일연군 제1로군 제2군 뭐 육사 이것도 다 1로군, 2로군, 3로군 있는데 아까 그 백두산 그 일대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중에 1로군이었다고 그랬죠. 그때 이제 김일성이 여기서 이제 독립운동을 했었던 거죠. 여기도 보면 김일성이가 있는 걸 보면은 유격대원들 중에 이제 이때 김일성이 나이는 뭐 불과 20대 초반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뒤에서 두 번째 사람이 이제 김일성이라고 그러는데 뭐 이것은 뭐 찾아보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 이제 김일성이가 가장 그 이 항일 운동에 현격한 공을 세웠던 계기가 1937년 6월에 있었던 6월 4일인가요? 있었던 보천부 전투입니다. 우리는 이제 뭐 역사 교과서에서 보천부 전투는 뭐 강조하지 않죠. 근데 북에서는 뭐 청살리 전투, 뭐 봉오동 전투보다도 보천부 전투를 더 치세우죠. 우리가 뭐 독립운동하면 뭐 김자준 장군의 뭐 청살리 전투, 그다음에 음 누구죠? 그 봉오동 전투 뭐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는데 어 북에서는 그것보다도 김일성이 이끌었던 그 이 보천부 전투를 굉장히 좀 강조를 해요. 보면은 여기
동아일보라고 써져 있죠, 보면은. 어, 그런가 하면 이것을 금색으로 이렇게 판을 만들어서 어, 이 국제 친선 전람관에 잘 보관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에서는 뭐 어,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전투 그것보다도 더 치세우는데, 이것은 글쎄 이제 이 보천부 전투도 좀 면면이 들어가 보면은 김일성은 그 휴거록에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냥 한 수십 페이지를 도용하면서 이제 보천부 전투에 대해서 뭐 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부대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하는데, 여기 이 보천이라는 곳은 그 이 글쎄 중강진 그 이 일대에 그 보천이라는 조그만 읍이 있는데, 이 일본군의 관동군의 지형에서 좀 먼 그런 읍이었죠. 거기에 이제 어, 김일성의 항일 유격대원들을 이끌고 6월 4일 새벽 한 일찍, 뭐 해가 길었을 때니까 뭐 한 4, 5시 이전에 부처님 읍을 기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기습해서 정과를 이루는 것은 뭐 이제 일종의 이제 그 일본 지서를 좀 습격해서 거기서 일본 지서 한 두어 명 사살하고 한 명 뭐 사살 한 명은 부상 입히고 뭐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이 우체국을 기습해서 거기에서 이제 뭐 여러 문서들을 불태우고, 또 그런가 하면 또 우체국은 돈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유익하는 거죠. 군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 관공서를 습격해서 여기에 이제 그 여러 이제 그 문서들을 이제 불태우고 했던 일건의 이제 사건이인 거죠, 보면. 그래서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일본군 이제 순사 한 두어섯 명 정도 사살하고, 또 이제 부상도 입히고, 또 여러 이제 관공서에 집에서 이 문서들을 불사르고 했던 일대 사건인데, 뭐 그 정도 외에 보면 뭐 큰 뭐 일본 관동군에게 뭐 치명적인, 뭐 예를 들어서 홍범도의 봉오동 전투 같은 경우는 잘 알고 영화도 있었지 않습니까? 뭐 일본 관동군들 간담을 선언케 하고 일개 중대 병력을 거의 뭐 다 몰살시키는 그런 전투였다면은, 보천부 전투는 그러지 않아요. 보면 그냥 새벽에 기습했기 때문에 아마 그때가 뭐 일요일이었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제 기습해서 뭐 그래도 이제 북에서는 굉장히 현격한 공으로 보고, 그때 김일성이 나이가 25이었던 거죠. 보면 37년이니까 김일성이 25이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이끄는 부대원들이 부천부를 기습해서, 그래서 이제 1930년은 일제 강점이 아주 그 뭐랄까 고도화되어지는 그런 시기이죠. 보면 독립은 멀고 일제 강점 또는 일제 그 뭐라 할까 그 이 뭐라 할까 강점의 뭐라 할까 독립은 먼 그런 어떤 그 시점에서 일종의 이제 조선 팔도민들에게 일종의 이제 좋은 낭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금판어로 새겨서 뭐 치세우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죠. 보면 여기 이것을 국제 친선 전람관에 이것을 잘 보관을 하고 있는 거죠. 보면. 그래서 뭐 그것은 우리는 이것을 좀 격화시키고 뭐 역사 교과서에서 배제해 버리는데 그럴 필요까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보면은 김일성, 김정수, 그런데 이게 보면은 여기 이게 이제 이게 이제 김정일이었겠죠. 이제 김일성은 이제 그 이 보천부 전투가 있고 나서 일본 관동군이 이때 이제 김일성이 누구냐? 일제 관동군도 깜짝 놀랐던 거죠. 보면 그 일개 유격대원들이 그 부천이라는 읍을 이렇게 기습해서 혀를 찌르니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김일성을 토벌하겠다는 대대적인 군사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 이끄는 유격대원들은 굉장히 이제 쫓겨서 백두산 깊은 산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더 거기서도 이제 쫓겨서 결국은 김일성이는 어, 1940년, 41년 이 시점에는 어디까지 저기 이제 피신하게 되냐면 그 러시아의 이제 저기 이제 북쪽에 있는 하바롭스크까지, 거기까지 이제 사실은 피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좀 약간 이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이 김정숙과 거기서 이제 생산적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1942년, 사실 이 김정일이 1941년생이다, 1942년생이다, 뭐 그런 설이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1942년 2월 16일이죠. 그렇게 이제 공식화되어 있죠, 보면. 근데 이 김정숙도 사실은 항일 빠지산 유격대원이에요, 보면. 같이 이제 뭐 유격대원을 결성하다 보면은 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같이 하는 거죠, 보면. 뭐 재밌어요, 보면. 유격대원들이 이제 편성을 해서 유격대원들이 이제 이동을 하고 할 때는 일종의 이제 여자나 남자나 똑같이 이제 군장을 꾸리는 거예요. 뭐 자기가 먹을 쌀을 일정하게 몇 킬로 이상 꾸미고, 거기에 이제 총 있으면 소총을 이제 또 메고, 또 자기가 이제 뭐 입을 의복 같은 것도 챙겨야 할 거 아닙니까? 똑같이 남자 여자 구분 없이.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남자들은 이제 남자 역할이 있겠죠. 보면 이제 막사도 짓고, 또는 이제 뭐 군용도 뭐 참모도 파고 한다면, 여자들은 대체로 이제 밥을 짓고 빨래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역할을 맡아서 하는데, 이제 젊은 유격 대원들이다 보니까 서로 이제 유격 대원들끼리 남녀 간에 눈이 맞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김일성도 이때 이제 김정숙과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유격 대원 시절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김일성은 이렇게 말해요. 뭐 유격 대원들 간의 결혼식은 그렇게 뭐 거창하지 않고, 아침에 그 적어도 쌀밥 정도 해서 이제 밥을 해놓고 대원들과 밥을 먹기 전에 선포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개 동지와 아무개 동지가 오늘부터 결혼을 합니다. 하면 이게 이제 일종의 결혼식이라고 해요, 보면. 그렇게 이제 결혼해서 뭐 같이 살림도 차리고 했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만나서 결혼한 게 이제 김정숙이죠. 김정숙도 자기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요. 그래서 이제 몸을 의지할 곳이 없어서 유격 대원들에게 몸을 의탁하면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보천본 전투가 있고 나서 김일성이 이제 이 관동군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저 러시아 하바rov스크까지 이제 피난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실은 김일성이 거기서 김정숙이랑 살았던 곳이 이제 그 러시아 그에서 블량스키라고 해서 하바rov스크에서도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형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살면서 김정일과 김경희를 낳은 거죠, 보면. 근데 이제 북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김정일은 백두산 그 밑에 밀령이라는 곳이 있죠, 보면. 그 밀령에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뭐 자꾸 강조를 하죠. 마치 이제 뭐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뭐 그런 거 있죠. 뭐 좀 전설적인, 예를 들면 김정일이 태어나는 날, 뭐 그날은 마른 하늘에서 벼락이 치고 뭐 그랬다고 하니까 뭐 그랬겠습니까? 근데 사실 여러 이 언니가 한번 이 하바rov스크 밀란스키에 우리나라 어느 이 신문 기자가 그걸 취재해서 그걸 보도했던 그 이웃 주민도 만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조선 사람이 와서 여기서 살았고, 그때 이제 큰 아들 이름이 러시아 말로 뭐 유라, 또는 그 둘째 딸이 뭐 슈라라는 이름도 있고, 같이 이제 또래 집단끼리 놀고 했던 그런 사진도 있고 그랬다라고 그러는데, 북에서는 한사코 그것을 거부하고 이제 백두산 밀령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제 김일성이가 하바rov스크 백두산하고는 굉장히 상당히 거리가 되죠. 하지만 이제 일본 관동군의 어떤 추격을 피할 수도 있고, 일본 순사의 추적을 피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만주 일대 지역은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었지 않았는가. 그런가 하면 또 김일성이 꼭 거기만 있었지도 않고, 예를 들면 이제 그 자기 본 그 유격 대원들이 이제 이 백두산 제1루군에 있었기 때문에 뭐 또 오고 가고 했지 않았을까. 또 그러면서 뭐 어디에서 뭐 이렇게 첫날 밤을 지냈는지 모르겠지만, 뭐 또 설령 거기 뭐 백두산에 전기를 받아서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기는 그 하바rov스크에 있는 밀란스키에서 낳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북에서는 뭐 밀령에서 백두산 전기를 받아서 태어난
아, 사람이라고 많이 강조를 하는 거죠, 보면. 그래서 이제 김정숙하고 여사 살고, 그래서 이제 이 김정일, 김경희. 근데 이제 사실은 해방을 맞이하고 나서 김정숙은 김일성 궁이라고 하죠. 거기서 셋째를 낳다가 결국은 아이와 함께 파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김정일은 자기 어머니를 그때 잃어요. 그래서 이제 북에서는 특히 이제 김정일이가 나중에 어, 자기 어머니 그 일을 회상하면서 북한의 여성들이 적어도 아이를 낳다가 죽는 일은 없어야겠다라고 하면서 대대적인 그 어떤 보건 사업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면 김일성도 자기 안딸함이 이제 죽게 되는 것을 보고 특히 아이를 낳다 죽게 되니까 나중에 이제 그 봉화 진료소를 이제 건립하게 됩니다. 북한에서 봉화 진료소는 적어도 뭐 권력의 한 1%도 더 핵심인 사람들만 가서 진료를 받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층만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을 짓는 거죠. 그래서 뭐 마치 봉화 진료소니까 조그마한 병원 같아도 북에서는 가장 큰 그리고 그 최고위층들만 다닐 수 있는 그런 병원이죠. 보면 나중에 이제 그 김정일의 아내 성혜림이 김정남을 낳을 때도 그 봉화 진료소에서 결국은 아이를 낳게 되죠, 보면. 그래서 이제 김일성과 한국 전쟁인데, 이 33살에 특히 이제 9월에 처음 평양 시가지에 김일성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물론 이제 그 해방을 맞이하게 해준 소련군을 대대적으로 환영도 하는 의미도 있었지만 특히 이제 그 평양 시민들은 김일성 장군에 대해서 한번 만나보러 가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많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김일성이 33세 아주 새파란 젊은 그 김일성이었겠죠. 그 사진이 아마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만? 그래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이 사진 있죠, 보면 평양 시가지에 처음 사진 모습을 드러냈던 사진이 있죠, 보면 이게 이제 평양 시가지에 처음 사진을 나타낸 모습이죠. 음. 그런가 하면 다시 한번 다른 사진을 검색해 볼까요? 그 연단에 서 있는 사진들이 있죠, 보면. 근데 그래서 이제 북한의 김일성이 가짜다라고 이렇게 논란이 있는 건데, 음, 뭐 이런 사진도 있고, 뭐 들어갔습니까? 음, 그렇죠. 여기 보면, 어허, 이 뒤에 보면 그 치코 차코프 소장이라든가 노말렌코 소장이 뒤에 있고, 이때 이제 평양 시가지 대중 앞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던 김일성 사진이죠, 보면. 뭐 33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지 않는 그런 사진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보면.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제 평양 시민들이 좀 술렁이고 했던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천부 전투를 통해서 김일성 장군을 알고 있었던
이게 팔도민들, 조선 팔도민들은 김일성 장군 하면은 나이가 중한 뭐 한 4, 50 정도 되어 보이는 정도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내가 김일성이요 하니까 굉장히 뭐라 할까 가짜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여튼 김일성은 본인의 학력은 글쎄 중학교 중퇴 정도였지만은 일찍부터 항일 독립 운동, 유격대 생활도 하고 빨치산 운동을 해서, 그런가 하면은 김일성은 자기보다 뭐 한 7, 8살 많은, 10살 많은 그런 여러 그 이 자기 참 한참 형벌 드는 사람들도 부대원들을 이끌고 자기가 항상 그 중심에 서고 자기가 대장 역할을 해왔 그런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그때부터 아마 좀 일종의 이제 우두머리 기질이 좀 있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면. 그래서 김일성에 대해서 오늘 이 정도 좀 그 집안과 김일성의 항일 독립 운동을 했던 것을 좀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북한의 공산당, 그다음에 이제 김일성이 이제 북한 이제 권력을 공화국을 어떻게 수립하고 또 이제 권력 체계를 어떻게 강화하고 또 한국 전쟁을 어떻게 일으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뭐 오늘은 뭐 한 이 정도 수업을 하고 마치도록 하죠, 보면. 그런가 하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 강의실에서 대면 수업으로 만나게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